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장입니다. 이틀 전에 오프닝을 했었던 이 잭슨홀 연설, 지금 11시 이 시각 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각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연설 주제는 변화하는 경제 통화 정책이라는 주제로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부분도 저희 신세계와 실시간으로 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맞선님과 함께 분석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저희 신세계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한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화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금요일장의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나경 캐스터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지금 미중 무역 회담이 별 성과 없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경기 호황세에 힘입어서 이번 주 기업의 강한 호실적들 그리고 경제 지표로 인해서 상승 출발했다는 소식 전달드렸습니다. 네, S&P 500도 지금 최고치를 경신하고요. 지금 미국 경기는 너무나 좋은 호황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법적 분쟁도 별로 큰 이슈가 시장에서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연준의 그 의장, 즉 제롬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에 더더욱 큰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FOMC 같은 이런 정례 회의는 아니지만 그 기존의 잭슨홀 연설에서 많은 중요한 정책들이 또 나온 만큼 이번 현재 상황 속에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또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 실시간으로 함께 도와드릴 테니까 잠시 후 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같이 큰 이슈와 그리고 큰 이벤트들 가운데 전략들이 참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번 주 토요일 여러분들에게 무료 강연회로 찾아가는 절제 마스터님의 강연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내일이죠. 오후 2시부터 있을 예정이고요. 여의도로 달려가시면 됩니다. 일단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801호에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제가 상품의 특성을 알아야 수익이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또 특징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요일장 현재 부근의 시장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요, 혜영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봬요. 네. 네, 오랜만이죠, 신세계. 네. 인사 말씀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셨는지요? 자, 네, 잘못 나왔네요. 네, 혜영 마스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잭슨홀 회의가 이제 연설을 시작되었습니다. 네, 11시부터 정확히 시작이니까, 오늘,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 관련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지금은 시장에 대응할 필요성이 없어요. 시장에 대응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를 일단 설명드리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
오늘 과연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은 좀 유리한 전략을 펼칠 수 있을까? 아직 해외 선물은 한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금요일장인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파월 의장의 연설도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각 종목들별로도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11시 5분 이 시각 지나가고 있는 현재 시장 흐름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살펴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살펴보시죠. 자, 전일장에는 음봉으로 마감이 됐었던 S&P 500 지수 현재는요, 상승 쪽으로 흘러가면서 2,867.25포인트로 0.32%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은 S&P 500 비교해서 조금 더 탄력적인 상황인데요. 7,470포인트까지 터치하면서 0.60%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자, 전일장 추가 상승하지 못했었던 유로FX 현재는 0.73% 넘게 좀 올라오면서 1.1644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이제 1.16 중반 라인까지도 노려보고 있는 유로FX의 가격대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도 역시나 1% 넘는 강한 상승 오랜만에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1,200달러를 간신히 넘어서고요. 지금 1,207.8달러 선으로 1.35%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뿐만 아니라 오일도 현재 시각 매우 강합니다. 1% 넘는 상승세로 68.94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초반에는요, 지금 고가가 69.31달러까지 올랐었던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69달러를 살짝 이탈은 했지만, 여전히 68달러 후반 라인입니다. 1.65%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인 뉴욕 증시는 출발도 상승으로 출발이 된 상황이고 현재 시각은 이제 30분, 40분 정도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 여전히 두 지수에 대해서는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지금 잭슨홀 연설이 가장 주된 이슈이기도 한데요. 외신 쪽의 뉴스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나영 캐스터 지금 현재 외신 쪽에서는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네, 지금 잭슨홀 연설에도 많은 지금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지금 무역 회담이 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네, 지금 외신 쪽에서는요, 이 차관급 회담, 이 회담이 적절한 급과 또 인사, 여러 가지 진행 상황이 좀 아니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쪽에서는요, 물론 이 무역 회담이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또 다른 회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홍조 마감을 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추가 협상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장관급 세 차례 회담에서도 이 별다른 성과가 없었는데 이번 차관급에다가 거기다가 또 무역 대표부가 아닌 재무부와 회담을 했다는 점도 크게 시장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국과 중국이 피부로 와닿는 이런 무역 전쟁에 대한 위험성을 지금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전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분석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외교부는요, 미중 무역 문제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면서 접촉을 지속할 것이라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사실 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별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고, 중국 외교부에서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 중국 쪽의 마음이 더 급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은 나프타 재협상 때문에 더욱더 이 대중 강경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지금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와는 좀 더 수월한 협상이 이뤄질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다른 곳에서 힘을 얻어서 중국과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외신 쪽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달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서 혼조세를 이어갔다는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니크레딧은 유로 달러 환율이 지금 오르고 있지만 파월 의장이 이 연준의 금리 인상 경로를 재확인할 것이고 또 달러는 이에 수혜를 입을 것이라면서 유로 달러가 현재로서는 1.16선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7월 내구재 수주가 1.7% 하락하면서 월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다양한 지금 은행, 연은 총재들의 지금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요, 지금 관세 경제 영향이 아직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경제가 올해 3%대 이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금리 정책이 이 적절한 지금 점진적인 상향 경로에 있다면서 이 연준의 금리 인상을 좀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고요. 한편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이와 반대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지금 이제 연준이 올해 추가 금리 인상을 좀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라면 금리를 고수하고 앞으로 나올 지표에 반응하려고 노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선제로 대응할 정도의 수준이 좀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인플레이션에 나는 매파적이긴 하지만 그 압력을 많이 보지 못했고 지금 선제 대응 상황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앞으로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수치와 또 인플레이션 기대에 집중할 예정인데 그 수치들은 과도하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좀 경기가 좋지만 내년과 내후년에는 지금 수익률 곡선의 역전 또 경기 둔화가 좀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 이제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는요, 또 올해 금리를 4회 정도 이렇게 올려도 무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9월과 12월에 그 금리 인상을 지금 찬성하는 또 발언인데요. 경제 성장을 촉진하지도 억제하지도 않는 이 단기 금리 수준인 이 중립 금리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올해 4회를 채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베이스 시나리오는 3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9월, 12월에 올려서 4번 정도 올려도 무리가 없다라고 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거래, 즉 기준 환율 픽싱을 정하는데 이 경기 대응 요소를 재차 도입한다고 알려지면서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마켓워치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마켓워치에 따르면 로이터 통신은요, 지금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픽싱 계산에 경기 대응 요소를 재도입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경기 대응 요소는 2017년에 지금 도입이 된 상황인데요. 당시 이제 경기 대응 요소가 수요와 공급을 더 잘 반영하고 시장에서 나타난 이른바 이 쏠림 현상을 완화하면서 시장이 거시 펀더멘탈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당시 설명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이 조치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위안화 약세를 저지하려는 의도라고 지금 풀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라보뱅크는요, 터키 리라화가 달러 대비 지금 6리라대에서 안정이 됐지만 연휴가 끝나면 추가로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공휴일을 보내기 때문에 리라화를 낮출 만한 요인이 없었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 업무 복귀를 하면 리라는 추가 하락을 경험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 중앙은행은 더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제공하는 뒷문 긴축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은 좀 일시적인 것이고 이 리라를 돕기 위해서는 금리가 공식적으로 좀 인상이 돼야 한다고 이 전략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월 13일에 결정적인 금리 인상이 이뤄진다면 이는 확실히 달러 리라가 또 다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려는 시도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오늘 오프닝 이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외신 소식 들어보는 동안에 파월 의장의 좀 대표적인 발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경제 역동성이 좀 감소했다, 라는 그런 발언을 통해서 이전에 미국 경제의 그 힘을 이전보다는 조금은 덜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과 수입 고용에 대한 부분도 추가 점진적으로 좀 긴축이 적당하다라는 그런 강세 발언도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잠시 후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파월 의장의 발언들 추가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해왕 마스터님과는 어떤 이슈를 다룰까요? 오늘의 이슈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피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9월물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주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잭슨홀 안에서의 파월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좀 주춤하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개장한 이후에 상승 쪽으로 흘러가면서 여전히 상승은 유지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 이슈로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크레도의 10월물입니다. 무역 분쟁 우려 속에서 미국의 재고 감소 여파의 상승 추세 여전히 이어가고 있고 오늘은 좀 꽤 센 흐름으로 2% 가깝게 올라오고 있는데 5일까지 두 가지 이슈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수와 그리고 오일에 대해서 살펴드릴 텐데요. 자,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많은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흐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런 발언들 때문에도 좀 아직 추가적으로는 올라가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먼저 해영마스터님 업앤다운 의견 들어본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업입니다. 네.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을 보시나요, 마스터님? 저는 일단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최근에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사실. 톡스타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신세계가 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톡스타를 통해서 무료 방송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의 지금 보는 관점 자체라든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 거품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 증시는 거품입니다. 근데 거품이요, 아직도 더 끼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더 낄 거예요. 지금 무역전쟁 관련해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미중 무역은 더 이상 이슈거리가 안 될 거예요. 미 증시에. 왜 그러냐면은 미중 무역 자체가 이제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들리는 게 맞아요. 하지만 유동성만 확대되는 오히려 상황만 여건만 놓이는 겁니다. 미중 무역이라는 거는. 미 증시에 악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요소 자체가 지금 다수의 투자자 관점에서 굉장히 보이고 있어요. 자, 미중 무역이 문제가 되면은 분명히 미국 증시 자체가 떨어졌어도 올해 초반부터 떨어졌어야 돼요. 매도 랠리로. 더 이상 거품이 안 끼는 관점에서. 그럼 이게 지금 일봉상으로 볼게요. 여러분들 2017년도 한 해부터 제가 이제 좀 장기적인 물도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고가갱신 자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은 2017년도 한 해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2017년도 한 해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계속적으로 거품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주식 얘기를 최근 들어서 조금 하는 편입니다. 주식 얘기를 조금 해요. 왜냐면은 한국 증시 자체가 미 증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식 하시는 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상황 자체가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또 랠리를 이어갈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적 포지션을 보는 게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에요. 앞으로도 이 국면 자체가 유리할 거고. 근데 이 논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논점 자체가 이거를 장기적으로 조금 가져갈 건가 아니면 데일리로 볼 건가 그 관점 자체를 좀 잘 지키시면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기다리라고 하면 좋은 자리가 오는 자리가 이 스팬 하단 부분이에요. 여긴 한 번 더 지지받고 상승 랠리 또 추가적으로 이어갈 자리예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봉상 일목균형표 키고 스팬 하단 자리 지지 자리를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이런 코스로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 미 증시는 거품이 연말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순히 유동성만 확대됐습니다. 미중 무역 때문에. 근데 미중 무역 요새 재미있나요? 다수의 투자자 관점들은, 미 증시를 보는 다수의 투자자 관점들은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크게 이슈거리로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중국 쪽에서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공격적으로 펼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은 그러지 않을 가능성 자체가 계속적으로 열릴 가능성도 크고, 어쨌든 미국 쪽에서 이제 트럼프가 제일 신경 쓰는 건 중앙선거예요. 중앙선거 일정까지는 지수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FOMC 8호 의장을 지속적으로 비난하는 이유는 미중 무역에서 불리한 위치값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트럼프가. 그리고 좀 이따 이제 파월 연설 관련해 갖고는 유로랑 골드를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증시가 아닙니다. 유로랑 골드를 봐야 돼요, 그거는. 왜냐하면 금리 관련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수 관점을 보는 거고,
자, 좀 더 자세하게 오늘 당일 매매로 보겠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단가 자체가 추세를 탔어요. 이 단가 자체가 굉장하게 높은 위치값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은, 야, 오늘 매수장으로 크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되면은 손절 라인 자체가 이 밑단까지 내려오면은, 밀리면은, 이런 코스로 내려오면은 반드시 손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스팬 상단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재매수를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또 한 번 추세가 탈 가능성이 커요. 근데 만약에 내려왔는데 그대로 매도장으로 내려간다. 안 하면 돼요. 무리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기회는 이미 지나갔어요. 기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죠? 미장 개장 직전에 자리가 한 번 왔었는데 그 자리가 이미 지나간 상태고, 지금 만약에 내가 매수적 단가를 잡고 싶다 이러면은 여기 현재가에서 잡고 손절 라인을 7455로 잡고 가야 돼요. 오늘 매수로 계속적으로 갈 것이다. 근데 상황 자체가 매수적 단가로만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만 계속해서 앞으로 노려야 돼요. 스팬 상단으로 올라왔을 때.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수익을 안정하게 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는 좀 무시해도 된다. 다만 상단으로 올라왔을 때 이런 자리를 좀 노리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누적 수익이 쌓인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수에 대해서 업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 잭슨홀에 참석한 파월 의장의 연설 좀 정리가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문제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 과열 위험 증가는 보지 못했다라고 좀 발언을 했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물가 2% 이상으로 과열될 명확한 징후가 없고, 그리고 수입과 고용, 강한 성장이 이어지는데 추가 점진적 긴축이 적당하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다시 한번 좀 시사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게 위협이 된다면 모든 조치를 할 것이다 라는 의견과, 그리고 정상화를 위한 점진적 과정이 여전히 적당하다. 자, 이들 발언을 보면은 물가에 대해서 올라가는 것은 좀 위협되면 좀 조치를 할 거지만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는 좀 막진 않겠다, 이러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 모든 우려를 좀 주시 중에 있고, 단계적 금리 인상이 좀 적절하다. 일단 금리 인상을 2차례 했는데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도 과열이 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조치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긴축을 이어가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좀 풀이가 되는 것 같거든요. 왓소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오늘 사실 파월 의장의 포커스는 12월을 넘어선 내년의 금리 인상 자체에 대한 방향성이었어요. 지금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떡밥을 던진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힌트를 주는 상황인데, 단서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단계적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 이거는 앞으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현 상황입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 할 때 달러 인덱스 차트를 좀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증시에는 이거를 연관 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증시의 금리랑 연관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유로랑 골드예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다이렉트로 타격받는 거는 유로랑 골드입니다. 여러분들 달러 인덱스 차트로 좀 봐도 될까요? 달러 인덱스. 지금 오늘 하락하고 있어요. 네. 예. 지금 매매하지 마세요. 단호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매매하지 마세요. 지금 시장의 상황 자체가 매매를 안 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기조로 얘기한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달러가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매매하나요? 자, 달러 이 지지 다시 한번 돌파되면 그때부터 매매하세요. 이 지지가 기준입니다. 그때 유로랑 골드를 다시 재매도 관점을 가지고 하시세요.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어요. 저 오늘 톡스타 모방을 통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 지지가 넘어가면 보자. 그 전까지 매매하지 말자. 왜냐?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는 건, 기대치는 내년에 금리 인상 자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얻으려고 해요.
근데 제가 언급한 거는 자, 파월이 불과 한 달 전에 증언 자체가 이어진 거는 지속적인 기조 유지를 굉장하게 강조했어요. 우리 앞으로 미국 금리 인상할 수 있을 거야. 이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에 아직 변곡이라고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달러가 절대 변곡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달러가 변곡이라고 판단하는 지점은 이 달러 인덱스 지지가 무너졌을 때부터예요. 자, 지금 오늘자 현재 차트로 보시면은 94.500입니다. 이 지지가 무너져야지 달러의 변곡이 왔다고 판단하고 그 다음부터 대응을 해야 돼요. 오늘 매매에 대해서 목숨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시장의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안정적인 부분을 봤기 때문에 야, 오늘 한번 유로를 매도를 보고 골드를 매도를 보려면은 최소한 이 지지가 넘어가고 보자고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은 매도 값을 다시 보는 위치 값은 어디냐? 지금 차트상으로 지금 지지선으로 95.500이 넘어가야지 유로랑 골드를 매도적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막 매매를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막 매매하고 싶을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시장의 반응을 보고 과연 이거에 대해서 추세를 어떤 식으로 형성하냐 판단한 다음에 매매하는 게 그게 리스크 관리고 그게 판단할 순서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저도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리 관련해 갖고 증시를 보는 거는 무모한 짓이에요. 앞으로 어닝 시즌이라든가 이런 거 자체가 거품이 더 낄 수 있는 여건 안에서 금리 자체는 반영이 안 돼요. 너무 간접적이라는 뜻이에요. 직접적인 거는 달러 인덱스예요. 그럼 달러 인덱스 관련 지수가 유로랑 골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유로 골드에 대한 종목을 매매하려면은 이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랑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근데 9월이 이미 금리 확정이죠. 90% 넘어가면 거짓 확정이에요. 그리고 2.4%예요, 인플레이션이. 그럼 12월의 금리 인상 자체는 9월에 금리가 인상이 되면 2%에서 2.25%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10월, 9월, 10월, 11월에 인플레이션이 0.1포인트라도 올라갔을 시 그때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할 문제예요. 지금 12월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변곡의 위치값은 9월 FOMC 회의 기준이 딱 적당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무모한 거예요. 변곡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순간 굉장히 매매에 무리가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 자체를 잘 봐야 됩니다. 이 기준이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 그래야지 유로 매도적 포지션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대해서 판단 여부를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매도적 포지션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오늘 어디서 잡으면 큰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하고서. 그럼 골드 자체가 굉장히 무리다. 지금 상황에서 유로 상황에서 매매가 좋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자체가 갑작스럽게 양봉 띄어도요 할 말이 없는 장이에요. 지금 상황은. 왜냐면 기조 유지를 하잖아요. 파월 증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 무리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톡스타를 통해서 제가 무료 방송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요. 왜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행보가 이어질지.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파월 의장 연설이 좀 한 문장씩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스터님이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자, 오늘 파월 연설 전에 미 국채 가격에 대한 부분, 일단 수익률이 점차 올라가면서 수익률과 이 국채 가격은 반대니까요. 가격에 대해서 좀 빠지는 먼저 좀 선반영됐었던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10년물 국채는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추가적인 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우려를 주시 중에 있고 단계적 금리 인상이 좀 적절하다. 그런 그런 발언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가 95선 초반대까지 밀린 상황 속에서 발언 이후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미 국채가의 같은 부분도 함께 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외신 쪽에서의 뉴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박나영 캐스터, 네, 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성과 없이 종료된 지금 미중 무역 회담
회담에도 지금 여러분들 뭐 다 집중하고 계시죠.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에 계속해서 큰 관심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먼저 이제 미중 무역 회담 관련된 소식들 좀 먼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과 없이 왜 끝났을까? 뭐 오프닝 이슈 때도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별 기대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중국 혼자서 좀 큰 기대를 걸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외신 쪽 분석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동안에 세 차례 이미 장관급 회의가 있었는데 성과를 크게 보지 못한 만큼 이번 차관급 회의 때는 더더욱 그러했을 것이다라고 지금 외신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무역 대표부랑 회담을 했었어야 되는데 권한이 없는 재무부와 회담을 한 점도 크게 성과에 지금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요. 적절한 right한 level 그리고 적절한 인사 그리고 이제 기관도 아니었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는 이제 관세가 거의 지금 2달 정도 넘게 지금 관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적인 생각, 즉 bottom line에 변화가 있는지를 지금 알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즉 회결이 아니라 상호 탐색전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세 폭탄이 이어지고 있지만 피부로 지금 크게 와닿지 않는 상황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돌입할 각오가 돼 있는 것 같다라고 또 이코노미스트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역시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나프타 재협상에 대한 타결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자신감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라고 또 역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EU와는 협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EU와는 지금 전면 무효한 지금 전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는 아무래도 장기 전면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이제 마켓워치 기사로 가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물론 FOMC만큼은 아니지만 이 잭슨홀 연설에서 잠재적인 큰 경제의 이 방향 단서가 지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정책과 또 정치적인 상황 이슈가 시장의 메인 동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연준은 지금 강한 경제 지표로 9월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금 시장의 지배적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캔자스시티의 연준은요, 이 추가 금리 인상 2번이 적절하고 내년에도 몇 번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CMC 마켓스라는 기관에서는요, FOMC 내용에 아마도 트레이더들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라고 연준의 지금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무역 관세 전쟁은 결국 미국 경제를 저해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라고 역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인트 루이스 총재는요, 이제 앞서 프로그램에서도 말씀드렸고, 오프닝 이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금리 인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같으면, 조금 지켜보는 상황을 좀 더 가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좀 연준 의장들의 의견이 계속해서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클리블랜드 연준 의장 같은 경우도 지금,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또 미국 경제가 올해 3% 성장을 이룰 것이고, 관세 영향이 아직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요. 지금 잭슨홀의 지금 파월 의장이 이제 비둘기 서프라이즈가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제 전망 기사들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발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시장에서는요. 이 부분에 계속해서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뭐 법적 분쟁 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세 전쟁 이런 것들이 너무 시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미국 경기 지수가 지금 마스터님 말씀 맞다나 조금 거품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연준의 정책만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메인 이슈가 아닐까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외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파월 의장의 연설과 함께 그리고 그 전에 FOMC 여는 총재들의 발언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는 금리 인상을 좀 하지 말아야 된다. 뭐 혼자 홀로 좀 발언을 하는데 하지만 이분 자체가 또 FOMC 투표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도 좀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질문들도 접수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요. 지금 골드가 앞서 저희가 11시에 1200달러를 돌파하는 흐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발언 이후에 오일도 지금 69달러를 다시 또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먼저 골드부터 좀 빠르게 좀 볼게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1200달러 돌파 이후 계속해서 지지가 되면서 현재는 1209.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골드가 뭐 잭슨홀 파월 발언 뭐 전후로 빠르게 올랐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워서님? 아직 변곡 아니에요. 네,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핵심만 얘기하겠습니다. 변곡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변곡이라고 판단하는 지점은요, 여러분들 무너지고 나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변곡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장기 들고 하고 이러면 힘들어요. 무너지고 판단할 문제예요. 네, 골드는 반대로 봐야겠죠. 네, 상승에 대한 아직 확정이 아니에요. 확정이 아닙니다. 달러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지만 아직 안 무너졌어요. 중요한 지지가. 이 지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앞으로 9월 이어서도. 이게 단순한 지지가 아닙니다. 연결 차트로 일봉으로 그어보세요. 이 지지가 무너져야지 골드가 이제 제대로 상승 추세에 대한 탄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 구간 내 자체가 단타 포지션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될 때예요. 유지해야 될 때. 여러분들 이런 거 먹고 싶죠? 이런 거. 이런 매수 같은 거 탁 먹고 싶죠. 그러면은 큰 이슈가 있어야 돼요. 오늘 거리는 굉장하게 저는 이슈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한 상승을 이끌 만한. 자, 아까 전에 방금 이제 외신 뉴스 띄워드렸죠. 외신 뉴스에서 비둘기적인 서프라이즈를 뿜어낼 것인가. 이게 포인트였어요. 지금 얘기 나온 건 뭐예요? 비둘기 서프라이즈는 안 나왔습니다. 그게 포커스에 굉장히 맞춰져 있지만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시장의 반응 자체가 달러 인덱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시사가 되는 상황에서 골드가 오늘 원웨이장 아니야? 이렇게 판단해보면 금물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월요일날 하세요. 월요일날 매매를. 안정적으로 종가 확인하고 지지 어디서 봤는지 그 부분 확인하고 하시는 게 최고예요. 지금은 매매하지 마세요. 지금 매매 안 하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거 계속 보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서프라이즈에 대한 비둘기 신호를 안 보냈을 시 여기서 달러가 다시 재차 반등이 올 가능성이 시사가 된다. 그럼 이게 밀리면 다시 한 번 더 골드는 매도장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시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 비둘기파적인 메시지를 안 보냈으니까. 9월에는 금리 인상이 확정이니까. 그러면은 달러가 또 한 번 강세를 펼칠 수 있다는 걸 이 지지가 밀리면서부터 확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변곡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매매가 꼬일 수가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천천히 지켜보는 버릇을 기르세요. 안 오면 안 한다. 이런 마인드로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중요한 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드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매매를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지지가 넘지 않았으니까. 그럼 여기서 만약에 또 변곡이 와버린다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매도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위험을 보이는 장만 해야 돼요. 보이는 장만. 왜냐면 시황이랑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시황이랑 연결이 돼야 돼요. 지금 오늘 기대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했어요. 파월 의장이 비둘기적인 메시지는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지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아까부터 봤던 거예요. 근데 시장은요, 나오는 얘기는 비둘기 서프라이즈, 이미 연설하기 전부터 나왔어요. 비둘기적인 서프라이즈를 메시지를 보낼 것인가. 그러니까 달러가 이제 조금씩 이제 반응이 세게 오는 거예요. 그 여건 속에서 지금은 서프라이즈가 없어요. 지금 방금 외신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죠? 기조는 유지하고 점진적으로 확인 후에 진행을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근데 매매를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지지 넘어가면 하자. 그럼 다시 한번 강세장이 열릴 수 있으니까. 이런 기대값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타이밍보다는 월요일에 봐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이 지지가 밀리고 월요일에도 안 밀린다? 화요일에 봐요. 화요일도 안 밀린다? 수요일에 봐요. 매매를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여러분들이 제일 착각하시는 게, 제가 해외 선물을 보면은, 자, 이게 다 내 거 같아. 올랐으니까. 아, 나 매수 볼라 했는데.
보이지가 않는데 왜 매수를 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보이면 가자, 보이면. 근데 비둘기적인 메시지를 안 보낼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이 지지 밀리면은 달러가 다시 한번 강세가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때 보자, 골드를. 유로를 그때 보자. 이 마인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골드를 매매할 필요성이 있나요? 제가 아까 무방을 통해 얘기 드렸어요. 이 지지 넘어가고 판단하자. 안 온 거예요. 안 하면 됩니다. 왜냐 급변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달러가 강세일 때 그때 다시 봐도 늦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이시고요. 자, 지금 속보 내용 추가적으로 함께 전달을 해드릴게요. 앞서서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의장 연설 이후에 미 국채가가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일봉상으로 봤을 땐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고요. 달러 약세는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95라인 좀 초반대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오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크루드오일 지금 2% 넘었었던 상황 속에서 다시 또 좀 조정을 받는데요. 먼저 업앤다운 의견 들어보고 오일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관망입니다. 자, 지금 오일에 대해서는 관망의 의견을 들어주셨는데요. 일단 달러가 강하면은 오일 가격이 좀 빠지기도 마련이고 뭐 약간 반대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참 세게 나왔습니다. 초반부터 마스터님. 저는 이제 네. 제가 얘기 드릴게요. 달러를 연동 짓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게 상관지수라고 있어요. 달러랑 오일이랑. 상관지수 자체가 좀 작년에 비해서 많이 회복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달러랑 비교하기에는 금물이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톡스타 무방을 통해서 언급을 확실하게 드렸어요. 여러분들 오늘 원웨이 가능성 굉장히 크네요. 매수만 봐야겠네요. 매도는 고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지지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보이시나요? 이 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강조 드렸어요. 톡사 2주 전에서 얘기했을 때 이 지지를 받고 이 자리에서 매수가 위험하다고 언급을 드렸어요. 근데 60분 봉에서 여러분들 제가 막 기법이 없어요. 이제 재밌는 얘기 좀 해드리자면 선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FX하는 해외에 많은 선물 관련자들도요. 여기 선긋고 대응해요. 선긋고. 중요한 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전일 어제 제가 언급드린 거는 전전일이죠. 자, 67.45짜리 여기가 갱신이 되면은 그때부터 매수 봐라. 뭐 할 필요 있냐. 이 지지가 아닙니다. 66.45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 지지예요. 왜 죄송합니다. 연결 차트로 되어 있네요. 조금만 시간 주세요, 피디님. 네, 자, 지금 오일에 대해서 뭐 이전부터 원웨이를 좀 전망을 하셔서 현재 부근에서 좀 관망도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워낙 셌습니다. 전일장 좀 소폭 조정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또 포지션 정리가 궁금해하실 것도 같아요. 자, 그렇다면 69.1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만나보셨듯이 이번 주 원유 재고 발표는 감소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IPO도 좀 처리가 된 상황 속에서 어떤 뉴스 나오고 있는지 자, 박나영께서 먼저 외신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네, 지금 오일 가격은요, 지금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제재가 이미 지금 공급을 하락시켰다라는 이런 전망 속에서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11월 4일이죠. 이란의 수출을 지금 완전하게 지금 봉쇄하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계획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발언이 지금 지속된 만큼 이미 지금 공급을 많이 지금 차단을 했을 것이다라는 지금 시장의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상황을 보면은요, 오일 가격은 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PBM 오일협회에서는요. 왜냐하면 이란에 대한 이 제재가 이 공급의 지금 부족을 분명히 일으킬 것이고, 이에 대해서 지금 시장의 타이트한 펀더멘탈의 이 전망 때문에 오일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 오일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은 지금까지 계속 나온 상황이고요. 이란은요, 오펙의 세 번째 큰 지금 산유국입니다. 하루 250만 배럴 정도 공급을 했고요, 올해. 그리고 지금 세계 수요의 2.5% 정도를 차지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제프리 미국 투자은행이죠. 제프리스에서는요. 이란의 지금 원유 재고 탱크가 이미 지금 8월 중순 정도 봤을 때 70만 배럴 정도 이게 하락을 했다, 떨어졌다, 감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시장에는 공급이 계속해서 조금 부족해지면서 결국 유휴 생산 능력이라고 하죠. 이 부분도 역시 줄어들 것이다라고 시장 가격을 밀어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컨설턴트 회사인 FGE에서는요, 이란의 지금 오일 지금 수출이 2019년 중반까지 100만 배럴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이렇게 관세 전쟁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다라는 이코노미스트의 발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ANG 은행에서는요, 투자자들은 이 두 나라의 이러한 전쟁이 상황이 압력을 계속해서 가중시키면서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이 투자 심리를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코노미스트들과 여러 전문 기관들도 이 장기화되는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무역 전쟁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유니팩에서는요, 10월 달에 미국의 지금 원유를 다시 구입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로이터가 지금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한 보도를 지금 내놨다는 소식인데요. 지금 두 나라는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도 많은 양의 항상 오일을 수입하는 수입 국가였던 만큼 이 부분을 지금 불가피한 결정으로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트레이더들은 북해 쪽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달에 세계 오일 그리고 가스 플랫폼 이쪽에 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상황으로 알려지면서 이 부분 상황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마지막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크루드오일 외신 쪽의 뉴스를 전달해드렸고요. 해영마스터님의 전략 바로 들어볼게요.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최대한 빠르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차트만 보고 설명, 기준 지지 넘었다. 60분봉에서 제가 이제 매수적 장가를 추천드린 거는 여기 자리가 지지가 넘어갔을 때부터예요. 이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겠구나. 그리고 지속적인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간단하게만 봐야 돼요. 차트는 복잡하게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자, 지표 하나 추가하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강조했던 거예요. 자, 일봉상 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차트랑 자, 옆에 왼쪽 차트 보세요. 같나요?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끌어질 수 있다는 하나의 단서입니다. 지금 CCI 값 과매수로 들어오려고 하고 차트는 이것만 봐도 충분해요. 그럼 월요일날 다시 한 번 더 재차해야 돼요. 지금 제가 관망을 든 이유는 단가가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매수만 봐야 되는 날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 가갖고는 수익성이 손익비가 구성이 안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랠리로 나올 수도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오늘 톡스타 무방을 통해서 설명드린 거는 오늘 원회의성 장이 굉장히 열린다. 이 스팬을 못 뚫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였어요. 그럼 스팬 상단에서 보자는 거였어요. 스팬 상단에서. 스팬 상단 눌리면 매수적 단가를 잡아라. 근데 스팬이 밀리면은 그대로 매매를 스탑해라. 이거를 조언을 드렸습니다. 상단 오고 나서 안 밀려요. 계속 냅두는 겁니다. 언제까지? 밀릴 때까지. 이게 원회의성 장 흐름이에요.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으로 아까 전에 다시 설명할게요. 아까 제가 매수 지고 스팸 밀리면은 다시 한번 뭐라고 했죠? 안 밀려요. 냅두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게 일목균형표예요. 제가 무방을 통해서 다 설명을 드립니다. 일목균형표를 만든 사람이 어떤 식으로 유도를 했고 어떤 식으로 이거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여러분들이 잘못 판단하시는 걸 수 있어요. 일목균형표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보조 지표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를 뿐이에요. 이것도 이제 톡스타 무방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이슈 점검하느라고 또 1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갔는데 해영마스는 짧게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간단하게 조금 시간을 좀 얘기 드려볼게요. 마무리 조금 화면 이렇게 비출 수 있나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 증시고 오른쪽이 우리 한국 증시예요. 자, 비슷한 점도 있지만 올해부터 가장 큰 타이틀 자체를 바꿨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저는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이요, 앞으로 위험할 수 있어요. 미리 얘기 드릴게요. 왜냐면은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이 이루어지면서 외국인 순매수 포지션이 급격하게 빠졌어요. 올해부터. 미 증시의 반영을 한국 증시에서 못한다는 걸 단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 증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한국 증시는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선행지표로 제가 언급드리는 거는 미국 10년물 채권과 2년물 채권의 스프레드 격차가 지금 엄청난 위험을 발생시키는 신호를 내보내고 있어요. 10년물 채권하고 2년물 채권의 스프레드 격차가 제로 영역에 들어가면 굉장히 안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 금리 역전된 것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드린 거예요. 이것도 톡스타 무방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해방화수단과 함께 했고요. 내일장에는 여러분들이 또 무료로 강연에 참석하실 수 있는 강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 특징, 종목별 특징을 잘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절제마스터님 준비한 무료 강연에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각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